자, 이번에는 병신과 머저리라는 작품의 전체 줄거리를 먼저 공부하고 후에 지문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작품의 제목이 병신과 머저리예요. 병신과 머저리.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제목으로 바꾸면 덤앤더머 정도 될 텐데 여기서 병신이라고 하는 말을 미리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병신이라는 말과 머저리라는 말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지칭하거든요. 이 등장인물인데 누구와 누구냐면 형과 동생입니다.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병신은 작품 속에서 형을 뜻하고요. 머저리는 동생을 뜻해요. 이 의미를 먼저 말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은 알고 전체 줄거리 보는 것과 전혀 모른 채 줄거리 보는 것도 다르고 또 전체 줄거리 먼저 배우는 이유도 전체 줄거리를 안 상태에서 지문을 분석하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병신과 머저리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설명드리면 병신은 말 그대로 신체 불구를 말하죠. 머저리는 바보를 뜻하는데 이 형이 그러면 신체 불구잖아요. 그건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서는. 형은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거든요. 그래서 병신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즉 형은 자신이 왜 이렇게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원인,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병신이라는 말로 쓰여진 거고 동생이라는 인물은 자신이 왜 삶의 방향을 잃고 살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지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보, 즉 머저리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좀 이따 지문 보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나는 화가다. 여기서 나라는 인물은 동생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머저리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동생, 그지? 나는 화가다. 몇 인칭이야? 1인칭이야. 형 친구의 소개로 한때 화실에 나왔던 혜인, 여성이겠죠? 혜인에게서 청첩장을 받는다. 이때 이 혜인이란 사람은 나라는 인물, 동생과 잠깐 동안 관계를 맺었던 여자입니다. 여자친구, 잠깐 동안 만났던 그 여성이 자신이 결혼한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청첩장을 보낸 거죠. 혜인은 나의 애인이었으나 그녀는 나 대신에 장래가 확실한 의사, 여자가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을 결혼하구나. 확실한 의사를 배우자로 택한 것이다. 나는 무기력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봐봐, 여기서. 나는 어떻다고? 나는 무기력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인대요. 즉, 삶에 대한 삶의 의욕이 있어 없어? 없는 자야. 가보자. 그리고 그림은 진전이 없다. 형은 의사다. 6.25 때 폐잔병으로 낙오되었다가 동료를 죽이고 탈출했다는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다. 22년 동안 외과 의사로 실수 한 번 없던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 의사겠지. 발포 전 수술을 한 어린 소녀가 죽자 병원을 닫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 내용은 6.25 때 형의 체험담이었다. 그럼 여기서 소설 속에 또 다른 소리 있는 거지. 그럼 이걸 우리 무슨 구성이라고 하지? 그렇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지, 그지? 겉의 이야기는 나와, 즉 나, 동생과 형의 이야기고 그 안에는 형이 썼던 형의 체험인 소설의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지? 액자식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가보자. 소설은 6.25 때 형의 체험담이었다. 나는 형의 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형이 쓴 소설을 보게 된다. 형의 소설 중심 인물은 셋이다. 효독한 2등 중사 오관모, 신병 김일병, 그리고 서술자인 나였다. 확인돼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형입니다. 아까 말했죠? 외화는 형과 나의 이야기고 내화 안에 있는 소설은 형이 썼던 형의 체험담인 소설이야. 그들은 패주한다. 즉 전쟁에 지고 도망오고 있는 중이야. 김일병은 팔이 잘려나가 썩어가고 있다. 그들은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낸다. 왜 오간모는 전부터 김일병을 남색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남색의 대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쟁 중에는 당연히 여성이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여자 대신 누굴 본 거야? 그 김일병 남자를 본 거야, 그렇지? 자, 오간모는 되게 부정적이고 되게 더럽다, 그렇게 가보자. 자, 삼았는데 김일병의 상처에서 나는 역한 냄새로 그 짓이 불가능해지자 김일병을 죽이려 한다. 형의 소설은 거기서 멈춰 있다. 나의 그림 역시 진전이었다. 나는 형 대신 소설의 결말을 써나간다. 자, 오관모가 오기 전에 형이 김일병을 쏘아버린다. 형은 참새 가슴처럼 떨고 있다. 라고. 이 소설을 대신 마무리 져준 거예요. 형은 내가 쓴 결말을 읽고는 병신, 머저리라고 나를 욕한다. 그리고는 오관모가 김일병을 죽이고 뒤따라간 자신이 오관모를 총으로 쏴 죽이는 것으로 끝맺는다. 이 뜻밖의 결말은 나를 혼란에 빠뜨린다. 그런데 혜인의 결혼식에서 돌아온 형은 자신의 소설을 태워버린다. 결혼식장에서 오관모를 만났다는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형은 건강한 생활인으로 돌아가 다시 병원 문을 연다. 자, 이 내용이 뭘 뜻하는 거냐면, 자, 봐봐. 우선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 소설 속에 있는 소설, 즉 형의 체험담을 얘기해 봅시다. 형은 오관모라는 인물과 형과 김일병 셋이 남았었어, 그렇지? 그 셋 중에서 나는 김일병, 의사로서 김일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오관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실제 형의 체험담에서 김일병을 구했을까 못 구했을까? 못 구했단 말이야.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 후에 현실로 돌아와서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그 환자로 들어왔던 여자아이를 구했어야 되는데 못 구했어, 그지? 그 죄책감이 다시 불러일으켜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신의 그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소설을 써나가는데 소설 결말을 못 짓고 있는 거야. 확인되니? 그때 나라는 인물, 동생은 형을 대신 형의 그 죄책감을 씻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 오관모를 죽이는 걸로, 김일병을 죽이는 걸로 작품을 끝맺었는데 사실은 이 형에게 있어서는 뭘 하고 싶었던 거야? 김일병을 죽이는 게 아니라 김일병을 살리고 오관모를 죽이고 싶었던 거지. 확인돼요? 그래서 소설을 바꿨단 말이죠. 어떻게?
오감모가 김유병을 죽이고 뒤따라간 자신이 오감모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걸로, 즉 대신 복수해준 걸로 소설을 끝맺었단 말이야. 나름대로 기뻐하면서 현실로 돌아왔는데 현실에서 누굴 본 거야? 오감모가 살아있어. 즉 자신이 썼던 소설이 허구임을 깨닫게 된 거지. 이해돼요? 마지막 분 다시 읽어볼게. 그 이 뜻밖의 결말은 나를 혼란에 빠뜨린다. 그런데 해인의 결혼식에서 돌아온 형은 자신의 소설을 태워버린다. 왜? 아까 말했잖아. 자신은 현실 속에서 오감모라는 인물을 만나버린 거지. 그 소설이 허구인 걸 지가 이제 인식하게 된 거니까, 그치? 쓸모없어 버려졌잖아. 결혼식에서 오감모를 만났다는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형은 건강한 생활인으로 돌아가. 다시 그랬어. 그 얘기는 뭐야? 그래, 현실을 인정하자, 수용하자, 받아들이자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 거지. 그럼 다시 말해보면 형은 형의 그 슬픔에 또는 삶에 힘겨워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알았던 것이고 그것을 치료한 거죠. 확인돼요? 현실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 이 작품 속의 서술자인 나란 인물은 자신이 왜 삶에 대해 삶의 의식, 삶의 흐름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었는지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림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지. 그래서 뭐라고 불러? 머저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병신과 머저리라는 작품의 지문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형님은 소설 다 끝맺어 놨지요. 아주머니가 곁에 와 앉았다. 이때 아주머니라는 말은 누굴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나한테 있어서는 뭐가 되는 거야? 형수가 되는 거야. 형수, 그지? 형수. 지금 나와 동생인 나와 형수와의 대화야. 예,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그저 그런 것 같아서요. 여자들의 직감은 타고난 것이었다. 지금 무슨 얘기야? 형의 행동을 보고 형이 소설을 끝냈다는 걸 느꼈다. 그걸 보고 놀라는 거란 말이야, 나가. 지극히 촉각에 예민한 곤충처럼, 즉 동물적 감각으로, 그지? 모든 것을 피부로 느끼고 알아냈다. 이상한 일이군요. 알 수가 없어요, 형님은. 나는 아주머니의 말을 알 수 있었다. 도련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게도 모르실 때가 있나요? 요즘 통수를 잡수지 않는 것, 그 아가씨에 대한 복수예요. 자, 봐봐. 자, 도련님도 마찬가지예요. 뭔 얘기니?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너도 참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 그 근거가 뭔가 하니까 요즘 통수를 안 먹는데 누가 동생이, 즉 서술자인 나가. 즉 여기서 형수는 동생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을 보고도 그 사람을 느끼는 거야. 좀 뭔가 달라졌다는 거지. 그 아가씨에 대한 복수에 줘봐. 이 아가씨는 누굴까? 아직은 모르겠지만 우리 작품 좀 전에 전체 줄거리 봤어요. 혜인이란 여자, 그지? 자신과 결혼하려고 자신과 사귀던 여자, 그지? 가보자. 아주머니는 복잡한 이야기를 싫어했다. 이야기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지면 언제나 나의 꼬리를 끌어 잡아당겨 뒷걸음질을 시켜서 맥을 못 추게 해오곤 했다. 그 아가씨는 오늘 결혼해버렸어요. 어떤 아가씨요? 좀 전에 봤던 혜인이라는 아가씨요, 그지? 자, 가보자. 11시가 조금 지났을 때 대문이 열리고 형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나는 천장을 쳐다보고 누워서 형의 거동 하나하나를 귀로 감시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응을 보는 거야. 왜? 앞에 우리 전체 줄거리 봤다시피 동생이 형을 대신에 뭐 했어? 소설을 마무리 져놨잖아, 그지? 기뻐하는 건지 고마워하는 건지 이걸 내 느끼고 싶은 거지, 그지? 나는 천장을 쳐다보고 누워서 형의 거동 하나하나를 귀로 감시하고 있었다. 형은 몹시 취한 모양이었다. 화난 짐승처럼 숨을 씩씩거리며 아주머니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조금 뒤에 형은 다시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는 무슨 종이를 푹푹 찢었다. 뭐 이때 이 종이가 뭘 것 같아? 그래. 동생이 마무리 지어주었던 소설, 형이 마무리 지었던 소설이란 말이야. 자신의 소설을 찢어버리는 거야. 지금 봐봐. 우리 아까 전체 조를 봤으니까 알 거야. 자, 형은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야? 혜인이라는 자신이 만나던 여자의 결혼식장을 갔다 온 거야. 그치? 거기서 누굴 만났다고 아까 전체 조를 봤었니? 그렇지. 오관모라는 사람을 만났지. 그치?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자. 우리. 동생은 형이 마무리 짓지 못하는 소설을 동생이 마무리 지었고 형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형이 다시 썼지. 그치? 그리고는 만족해하고 있었는데 혜인의 결혼식장 갔다가 누굴 봤어? 소설 속에서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오감모를 직접 봤단 말이지. 그치? 확인돼? 그 후에 돌아와 자신이 썼던 소설을 지금 찍고 있는 거야. 붓고 찢어졌다. 성냥을 거기 붙이는 소리가 나고는 무슨 얘기니? 자신이 썼던 소설을 불태우는 거야. 나고는 잠시 조용히 됐다. 형은 노래 같은 소리를 내다가는 흥얼댔다는 얘기지. 그지? 뭐라고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아주머니가 곁에 서서 형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었다. 형 쪽에서 바라지도 않았지만 아주머니는 술 취한 형을 도와줄 일이 없었다. 붉은 화광이 창문에 비쳤다. 즉 뭐가 불타고 있다는 거겠지. 그지? 무엇을 태우고 있을까? 종이 찢는 소리가 이따금씩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아주머니가 먼저 나를 보았다. 아무 표정도 없었다. 형은 대또를 타고 앉아서 그 원고 뭉치를 한 장 한 장 뜯어 내어 불에다 던져놓고 있다. 봐봐, 여기 있었다. 형은 대또를 타고 앉아서 그 원고 뭉치랬잖아. 또겠어. 형이 썼던 소설이죠. 그지? 한참 만에 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 얼굴이 비죽비죽 웃고 있었다. 형은 다시 불 붙고 있는 원고지 쪽으로 얼굴을 돌려봤다. 병신 새끼 라고 했대요. 여기서 병신이란 말은 봐봐. 누구를 지칭하는가? 우리 좀 전에 소설의 제목에서는 병신이 누굴 뜻한다 그랬지? 형을 뜻한다고 했었지, 그치? 자, 봐봐. 형은 나에겐지 형 아닌 남에게라기에는 너무나 탈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하는 말이었다라고 해서 여기서 병신 새끼란 누굴 지칭해? 형을, 아니, 나를. 봐봐. 그 다음 순간 형은 다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의 그 귀여운 아가씨는 정말 널 싫어했니? 형님은 6.25 전상자랍니다. 하려다 나는 아직도 형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순순히 머리를 끄덕였다. 병신 새끼. 한 번 더 말해요. 이번엔 형이 손으로는 연신 원고들을 찢어 불에 넣으면서 눈길만한 내 쪽을 주며 분명히 말했다. 그래,
도망간 아가씨의 얼굴은 그리고 싶어졌군. 이라고. 그 말은 뭘까요? 자, 여기서 그림이라고 하는 말을 형의 입장에서는 소설로 바꿔봐. 소설을 쓰고 싶어졌군이란 말로 바꿀 수 있겠지. 그 말은 뭐냐면 네가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니? 라고 묻는 거란 말이야. 왜? 형은 소설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자신이 슬퍼했던 걸 극복할 수 있었었잖아. 그치? 그럼 동생부도 묻는 거지. 너 그럼 이제 여자를 떠나보냈으니까 막바지로 다른 남들 시집가는 봤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이제 너의 슬픔을 잊을 수 있겠니? 라고. 자, 봐봐. 나는 아직도 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형과 나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번갈아 보고만 서 있었다. 다 소용없는 짓이야. 오해였어. 형은 다시 중얼거리는 투였다. 나는 지금 형에게 원고를 불태우는 이유를 이야기시키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일 것 같았다.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거기서 형이 벌떡 몸을 일으킨 채 하며 후령을 했다. 뭔가 할 말이 있나 봐. 어떤 말 하나 봅시다. 기껏해야 김일병이나 죽인 주제. 이 말은 뭐니? 동생이 대신 써준 소설의 마무리를 형은 읽어봤다라는 거지. 그치? 임마, 넌 이걸 모두 읽고 있었지? 즉, 동생이 형의 소설을 읽고 있는 걸 형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치? 가보자. 불쌍한 김일병을. 그 아가씨가 널 싫어한 건 너무 당연하다. 뭔 얘기니? 상대방에 대한 연민을 못 느끼는 너는 바보다 이거야. 이해돼요? 형은 김일병이 불쌍하게 느꼈고 김일병을 살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 속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죠. 이해돼? 살려주고는 싶지만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은 없어. 그래서 사실은 오감모가 김일병을 죽이게끔 내버려둔 걸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는 김일병을 대신에 뭐 한 거야? 오감모에게 복수를 해준 거지. 소설 속에서. 가보자. 순서는 뒤범벅이었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인지는 분명했다. 나는 형을 쏘아보았으나 그때 형도 나를 마주 쏘아보았기 때문에 시선을 흘리고 말았다. 형은 눈으로 나를 쏘아본 채 한 손으로는 계속 원고를 뜯어 불에 넣고 있었다. 임마, 넌 머저리 병신이다. 알았어? 라고. 이때 머저리 누굴 말한다고? 동생을 말한다고. 앞에 선생님이 제목에서 의미를 설명하면서 출발했어요. 그지? 그래서 머저리, 동생을 왜 머저리라고 했고 자신은 왜 병신으로 취급하냐면 병신은 신체불구자다. 즉 뭔가 상처를 입은 자. 즉 형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 확인되니 자신의 상처의 원인을 알고 있다. 그러나 동생은 상처를 입고 삶의 방향성을 잃었지만 그 상처의 원인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머리를 바보라고 한다. 가보자. 형이 또 소리를 꽥 질렀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었다는 듯이 머리를 두어 번 끄덕이고 나서는 그런데 말이야. 갑자기 장난스럽게 손짓을 했다. 형은 손에서 원고 뭉치를 떨어뜨리고 나의 귀를 잡아 끌었다. 술 냄새가 호흡을 타고 내장까지 스며들 것 같았다. 즉 그만큼 술을 많이 먹었던 얘기지, 그치? 형은 아주머니까지도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나 된 것처럼 귀에다 입을 대고 가만히 속삭거리는 것이다. 즉 조용하게 나직하게 나만 들을 수 있게끔. 넌 내가 소설을 불태운 이유를 묻지 않는군. 너무나 정색을 한 목소리여서 형의 얼굴을 보려고 했으나 형이 손이 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너 또 읽었겠지만 내가 죽인 관모놈 있지 않냐? 오늘 밤 나 그놈을 만났단 말이야. 그러고는 잠시 말을 끊고 나를 찬찬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 눈은 술에 젖어 있었으나 생각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코 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즉 무슨 얘기야? 생각에 골똘히 빠져 있는 것이지 술이 취해서 눈동자가 흐릿해지면 아니는 것 같다고. 그러자 형은 이제 안심이라는 듯 큰 소리로 그래 이건 쓸데없는 게 되어버렸지. 그럼 여기서 말한 이건이 뭔데요? 형이 썼던 소설이란 말이야. 그치? 소설은 쓸모없었다고. 왜? 아까 말했잖아. 소설 속에서 형은 김일병의 복수를 하기 위해 오감모를 죽였는데 현실 속에서 오감모를 보게 된 거지. 그치? 자, 이 머저리 새끼야. 하고는 나의 귀를 쭉 밀어버렸다. 다시 원고지를 집어 사그라드는 불집에 집어넣었다. 한데 이상하거든. 이 새끼가 날 잘 알아보질 못한단 말이야. 일부러 그런 것 같지도 않았는데. 불을 보면서 형은 계속 중얼거렸다. 내가 이제 놈을 아주 죽여 없앴으니 내일부턴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일어서서 홀을 나오려는데 그렇지. 바로 문에서 2걸음쯤 남았을 때였어. 너 살아있었구나 하고 누가 등을 탁 치지 않나 말이야. 자, 그럼 잘 봐보세요. 결혼식장, 혜인이라는 여자의 결혼장을 갖고 나는 오감모를 봤어요. 그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형은 자신이 썼던 소설 속에서 오감모를 죽임으로써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혜인의 결혼식을 갔다 우연히 오감모를 본 거야. 그치? 근데 오감모를 날 못 알아봐. 그로 형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오감모라는 사람은 현실 속에 없다고 무시하고 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오감모가 나를 알아보게 된 거지. 그럼 자신이 인식한 것 그리고 자신이 썼던 소설은 다 없는 존재가 없어지는 존재, 무의미가 된 거야. 같이 가보자. 형은 나를 인식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놀라 돌아보니 그게 관모놈이 아니란 말이야. 한데 놈이 그래 놓고는 또 명시침을 떼지 않나? 너 미안하게 됐다고 두려워서 비실비실 물러나면서 내가 그 사이 무서워진 걸까? 하긴 놈은 내가 무섭기도 하겠지. 왜? 살인하는 것 그리고 남색을 펼치는 걸 다 봤던 인물이 누구야? 나란 말이야. 그치? 어쨌든 나는 유유히 문까지는 걸어 나왔어. 그러나 문을 나서서는 도망을 쳤지. 왜?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거야. 형은. 이해돼요? 자신이 소설 속에서 죽였던 오감모란 인물이 현실에 버젓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지? 놈이 살아있는데 이런 게 이제 무슨 소용이냔 말이야. 형은 나머지 원고 뭉치를 마저 불집에 집어넣고 나서 힐끗 나를 보았다. 이 참새 가슴 같은 놈 같은 것. 뭘 듣고 있어? 썩 내 굴러 꺼져. 소리를 꽤 지르는 통에 나는 방으로 쫓겨들어오고 말았다. 비로소 몸 전체가 까지는 듯한 아픔이 전해왔다. 그것은 아마 형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형은 그 아픔 속에서 이를 물고 살아왔다. 그는 그 아픔이 오는 곳을 알고 있는 것이다. 봐봐. 그는 그 아픔이
오는 곳을 알고 있는 것이었다. 이게 뭔 뜻이야? 아까 말했다시피 형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리하여 그것은 견딜 수 있었고 그것을 견디는 힘은 오히려 형을 살아있게 했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게 했다. 그러던 형의 내부는 검고 무거운 것에 부딪혀 지금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형은 곧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뭔 얘기야? 현실의 그 슬픔을 극복하게 될 거라는 거지. 확인됐니? 형은 자기가 솔직하게 시인할 용기를 가지고 마지막에는 관모의 춘이 착각이든 아니든 사실로서 오는 것에 보다 순종하여 관념을 파괴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형은 그 아픈 곳을 알았으니까. 그 말은 뭐야? 마음의 상처의 원인을 알았다는 얘기야. 아까 말했다시피. 어쨌든 형은 지금까지 지켜온 그 아픈 관념의 성은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만한 용기는 계속해서 형에게 메스를 휘두르게 할 거야. 즉 평상시의 삶, 메스? 의사가 쓰는 칼이죠. 그지? 의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거다라고. 그것은 우선 창조력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야, 봐봐. 그러나 나는 멍하니 드러누워 생각을 모으려고 애를 썼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동생은 자신의 상처의 원인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머저리라고 부른답니다. 나의 아픔은 어디서 온 것인가? 혜인의 말처럼 형은 6.25 전상자이지만 아픔만이 있고 그 아픔이 오는 곳이 없는 나의 환부는 어딘가? 즉 형은 자신이 아파하는 이유를 알지만 나는 왜 아파하는 것일까? 이 말이죠. 혜인은 아픔이 오는 곳이 없으면 아픔도 없어야 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엄살을 부르고 있다는 것인가? 나의 일은 나의 포폭은 떼어진 거울처럼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그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망설이며 허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나의 힘으로는 영영 찾아내지 못하고 봐봐. 어쩌면 그것은 나의 힘으로는 영영 찾아내지 못하고 말할 얼굴일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뭐야? 자신은 평생 동안 내가 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거지. 나의 아픔 가운데는 형에게처럼 명료한 얼굴이 있다. 봐봐. 나의 아픔에는 형에게처럼 명료한 얼굴이 없다고. 즉 뭐야? 분명한 이유가 없다고. 확인돼요? 자, 고생하셨습니다.